이제 VI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아까 말했던 대로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뭐 별거 없어요. 데이터 타입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숫자가 있겠죠, 그렇죠? 숫자. 그리고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묶음형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리스트라든지 뭐 사전형, 딕셔너리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 겁니다. 뭐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 형태들 있는데, 이제 숫자 형태가 파이썬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형태가 크게 보면 세 개가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개가 있고, 이제 정수형, 실수형, 복소수형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이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없는 게 정수형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있는 거,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에다가 복소수 파트까지 있는 거, 뭐 1 플러스 2i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복소수형이 될 거고, 근데 여기 보면 정수형이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인트랑 롱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용량, 파일 용량 관련된 문제인데, 인트는 이제 짧은 정수, 이제 롱은 긴 정수, 뭐 이렇게 이미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쓰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성능 이 길이가, 그러니까 짧은 정수와 긴 정수가 이제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는데, 이 구분이 보통 이제 컴퓨터 성능으로 정해집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우리가 서버에서 작업할 때는 인트랑 롱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인트도 충분히 길기 때문에 뭐 수십짜리여도 아마 될 거예요. 정확히 체크 안 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트랑 롱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 그냥 다 인트형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트형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수는 플로트, 그 다음에 복소수는 컴플렉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실수형 자료 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수점이 없는 게 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을 넣어줘도 인트형으로 선언을 하면 소수점이 없어져 버려요. 이 소수점은 버림이 됩니다. 버림이 되고, 이 롱형 플로트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소수점을 없이 준다 그래도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면 소수점이 생겨 있어요. 뭐 복소수는 그리고 이제 복소수형이기 때문에 이 복소수에 파트가 붙어서 나올 거고요. 한번 보죠. 우선 파이썬 켜볼게요. 파이썬을 했어야 되는데, 파이썬 마이너스 파이랩 해서 이제 해보면, 인트를 하는 거는 이제 인트, 아까 말한 대로 인트인데 어떤 식으로 선언하면 되냐면, 뭐 a라는 거에 내가 인트형으로 선언하고 싶다 그러면 인트 이렇게 하고 선언을 하면 됩니다. 2.7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인트 2.7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프린트를 해보면 2로 나오죠.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인트형은 이 실수형이고 정수형이고, 즉 소수점이 없는 형태고, 소수점 부분은 모두 버림 처리됩니다. 버림 처리돼요. 이 버림 처리가 되게 되고, 반대로 이제 플로트형 같은 경우에 바꿔서 해보죠. 플로트 2 이렇게 한다 그래도 해보면 2.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플로트형 같은 경우에는 뭐 유효 숫자 곱하기 뭐 10의 몇 승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효 숫자가 이제 몇 개까지 되냐는 컴퓨터의 성능에 일반적으로 달려 있고, 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이 됩니다. 한번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한 한 가지 뭐 특징을 한번 보죠. 만약에 내가 이제 프린트 2 나누기 3을 한다. 그럼 이를 어떻게 뜰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 결과가 0이 뜹니다. 왜 0이 뜨냐면 2도 우리가 이제 정수형이고 3도 정수형이잖아요. 그쵸? 이걸 나눈 것도 얘가 정수형일 거다라고 컴퓨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트하고 뭐 얼마 이렇게 주면 정수형, 그 다음에 플로트하고 얼마 하면 실수형으로 인식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컴퓨터는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2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없으니까 정수형일 거다 라고 판단하는 거고, 여기 3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을 통해 나온 결과도 정수형이다 라고 컴퓨터는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0이 나오죠. 근데 얘를 만약에 분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분수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지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결과 유효수자 개수는 서버 성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2.0 나누기 3.0도 뭐 같은 거고 2 나누기 3.0도 같은 건데 이 두 개가 겹치는 경우, 그러니까 얘는 실수형, 얘는 정수형이고 얘는 실수형인 경우 같이 겹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당연히 더 범위가 넓은 것들을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랑 뭐 플로트랑 하면 당연히 플로트가 되고요. 같이 이제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플로트랑 컴플렉스랑 같이 계산을 하면 컴플렉스형으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 성질이고 이제 컴플렉스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죠. 컴플렉스 2,3 여기서 이제 복소수는 실수부랑 허수부가 있으니까 앞에 실수부 뒤에 허수부를 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잘못 눌렀죠. 이렇게 하면 2 플러스 3j 여기 이제 j라고 나오.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책 같은 데서 i라고 쓰는데 포트란 아니야. 파이썬에서는 j로 나옵니다. j로 이런 식으로 복소수형을 선언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연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연산보라는 건 뭐 다 알고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일반적으로 쓰는 연산보들을 그대로 씁니다. 컴퓨터 뭐 계산기랑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는 별 나누기는 슬러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수는 별 2개 쓰면 지수예요. 별 2개 쓰면 지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생소할 게 모드가 있는데 모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퍼센트가 모드예요. 퍼센트가 모드. 일단은 한번 해보죠. A는 2, B는 3 이렇게 해서 프린트 A 플러스 B 그렇죠? A 마이너스 B A 곱하기 B 나누기 0이죠. 그렇죠? 얘기한 대로 8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모드라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했을 때 계산하고 나는 나머지를 의미해요. 나머지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하기 쉽게 해보죠. A는 37 B는 10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7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나눴을 때 남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모드라는 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모드로 할 수도 있어요. 모드 함수가 있어요. 참고로 모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퍼센트로 쓰는 게 더 편하죠. 그쵸? 만약에 이걸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쓰면 10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10은 37로 나눌 수 없는 수죠. 그러니까 전부 나머지가 돼서 10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산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할 건 이제 관계연산자. 관계연산자라는 거는 어떤 게 더 크냐, 작냐, 아니면은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아니면 같냐, 다르냐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논리로 나옵니다. 논리로. 그래서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해보죠. 2가 뭘로 해볼까요? 3보다 크냐라고 하면 거짓이죠. 그쵸? 제가 이거 설명 안 했는데 꺽쇠로 표현합니다. 표현할 때는 꺽쇠로 표현하고 같은 게 있을 때는 꺽쇠하고 는 그쵸? 같다는 거는 는 2개 같지 않다는 느낌표는 이런 식으로 느낌표 일반적으로 아니다의 의미로 많이 쓰죠. 논리에서 이거 설명 안 하고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false가 나오겠죠. 그쵸? false가 나옵니다. 반대로 맞는 거에 대해서 하면 true가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는 해도 false가 나오고 느낌표도 true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는 3이 아니다죠. 그쵸? 그럼 맞는 말이죠. 2는 3이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명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를 검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디다 쓰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은 안 하지만 뒤에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할 거예요. 조건문이랑 이제 루프에 대해서 할 텐데 그런 거 할 때 이 조건을 줄 때 이게 뭐 true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넘어갈 수 있게 코드를 짤 때 필요한 것이 이제 관계 연산자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열 말 그대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고 뭐 문자죠. 말 그대로 문자고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자 상태고 문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 문자임을 알려줍니다. 작은 따옴표를 양쪽에 붙이면 문자인 거죠. 뭐 이거는 뭐 어디나 다 그렇죠. 사실 어디나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도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이 가능한데 뭐 나머지 건 안 되고 이 플러스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계산이 가능해서 플러스 시키면 이어져서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A는 뭐 A로 시작하는 거 뭐 있죠? 애플 B는 B로 시작하는 거 B요? B요. 이렇게 하면 프린트 A 면 애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더하기가 됩니다. 더하기를 하면 그냥 공백 없이 이어져요. 공백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에서는 공백도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띄어쓰기 비어 뒤에다 띄어쓰기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걸 프린트 해보면 뒤에 공백이 생겨서 비어 띄고 애플이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백을 넣어주고 싶다. 지금 이제 다시 띄어쓰기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공백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임의로 공백을 넣어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꼭 두 개만 넣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개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있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해볼 수 있냐면 어떤 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을 우리가 했는데 애플에서 뭐 세 번째 글자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프린트 시킬 수 있는데 그때는 이 대괄호를 써서 우리가 프린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대괄호를 써서 대괄호하고 숫자의 위치를 넣으면 그 번째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숫자를 셀 때 그러니까 순서가 0번부터 항상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글자가 0번째, 1번째, 2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갑니다. 0에서 시작하는 순서가 0에서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번 해보죠. 프린트하고 아까 A를 했을 때 애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A에 대괄호를 치고 여기에 위치를 쓰면 나옵니다. 근데 0번째를 누르면 A가 나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그다음에 1번을 하면 P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납니다. 다섯 번째 위치에 있는 건 없으니까 에러가 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아둘 게 이제 마이너스로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A에 마이너스 1을 하면 제일 뒤에 게 나와요. 그러니까 루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L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L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글자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위치에서 땡땡하고 3번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 개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여기가 시작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끝나는 데가 아니고 끝나는 것보다 하나 뒤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APP까지만 떠요. 이렇게 뜨고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게 파이썬이 좀 다른 랭귀지들은 이런 식으로 문법을 안 쓰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끝나는 데까지 뜨는데 얘는 파이썬은 좀 달라요. 파이썬이 좀 다르다는 거 조금 주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문자열이고 문자열은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 별로 뭐 이렇게 되게 직관적이고 특별하게 뭐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리스트라는 거예요.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변수들의 집합이에요. 집합 묶음이에요. 묶음인데 말 그대로 이 리스트가 목록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제 목록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목록이에요. 여러 개를 같이 나열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숫자형이 들어가도 되고 문자형이 들어가도 되고 뭐 심지어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몇 번째 거를 할 때 역시 인덱스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아까 그 문자열에서 몇 번째 거 표시할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A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A라는 리스트인데 리스트는 뭐로 선언하면 여기 대괄호로 대괄호 맞나 이게? 예, 대괄호로 선언을 합니다. 대괄호로 선언을 하고 이 사이에 이제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리스트가 된 거예요. 1, 2, 3, 4, 5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print A 하면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문자에서 몇 번째 거 할 때 이렇게 대괄호를 표시했었잖아요. 그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의 두 번째 거. 그러면 두 번째 게 이제 0, 1, 2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3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게 숫자만 되냐? 그게 아니에요. 문자도 돼요. 문자 뭐 되는데 섞여 있어도 돼요. 뭐 한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록형이 꼭 그 같은 종류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 종류가 들어가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다른 랭귀지들 옛날 랭귀지들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이런 집합을 만들 때 보통 같은 종류만 묶게 돼 있었어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불편한 점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나와. A 곱하기 A로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목록형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 이게 다 좀 완전 숫자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숫자형의 모든 게 숫자로만 되는 배열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얘가 뭐 A 곱하기 A 해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행렬처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고 곱하기 2를 해도 문자열처럼 1, 2, 3, 4, 5, 1, 2, 3, 4, 5 이런 식으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이 목록형이 뭐 다른 C에 이제 있는 그런 배열들보다 불편한 것들도 있습니다.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이제 필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 전에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걸 한번 더 해보죠. A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리스트가 들어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리스트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리스트에 이제 함수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append 함수, append는 이제 리스트의 뒤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remove는 어떤 거를 제거하는 거 리스트에서. insert는 원하는 위치에 삽입, sort는 정렬. 그다음에 여기 이제 reverse도 넣었어. 제가 한번 해봤는데 reverse는 순서를 뒤집는 거. 이게 reverse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예제처럼 이 리스트 명을 하고 점 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a 점 뭐 인서트를 먼저 해볼까요? 인서트 10 인서트 미안해요. 인서트는 위치를 넣는 거지. append 순간적으로 헷갈리네. append 10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뭐하냐 이런 식으로 뒤에 10이 붙습니다. 비슷한 함수가 이제 insert인데 내가 아까 방금 했던 그쵸? insert인데 이거는 뭐 30을 해보죠. 30을 하는데 이건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몇 번째를 해볼까요? 두 번째에다가 넣어보죠. 두 번째에다가 그러면 0, 1, 2 3번 위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print A를 하면 0, 1, 2 위치에 32 추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remove는 이제 지우는 거예요. 특정 이제 특정 값을 지우는 겁니다. 목록이 중간에 있는 목록이 보기가 안 좋으니 지워버리죠. 그러면 이제 1, 2, 3 목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트 같은 경우에는 정렬하는 거. 왜 이러고 있냐. 소트 같은 경우에 딱 하면 프린트 A 하면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를 뒤집어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큰 거부터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리버스, 거꾸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게 되죠. 이 소트랑 리버스 순서를 이 순서대로 해줘야지 이제 큰 거부터 값이 내림차순으로 되겠죠. 순서를 뒤집어주면 안 되죠. 뭐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리스트에 쓸 수 있는 함수들이고, 뭐 이거 복잡한 건 없으니까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리스트형. 리스트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타입 중 하나예요. 이제 데이터 타입 중 하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이 사전형 자료예요. 사전형 자료. 이 사전형 자료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사전이에요. 사전. 그래서 우리가 뭐 사전 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애플 하면 사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어가 이름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그런 식으로 나열된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에 묶어두는 건데, 그거를 이름을 매칭시켜서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예제로 제가 했던 게 뭐 LQ 이제 리커가 있고 이 도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LQ라고 하면 이 와인, 뭐 비어, 보드카 같은 리커 종류가 나오게, 그 다음에 AP라고 하면 그 알코올 도수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키랑 밸류의 형태로 이제 가진, 그러니까 어떤 거가 뭐 A라는 변수 안에 뭐 B라는 항목이 있고 C라는 항목이 있어서 B라는 항목을 열어보면 B라는 항목이 이런 내용이 있고, C라는 항목을 열어보면 C라는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전 찾듯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전형 자료, 딕셔너리라고 이제 씁니다. 딕셔너리라고 쓰고, 그것도 뭐 그냥 봐선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한번 해보죠. 이 사전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선언을 해주냐면, 선언해줄 때 미리 선언을 해줘야 되고, 사전형 자료는 여기 보면 중괄호 있죠. 중괄호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는 사전형 자료다. 사전형 자료다라는 거를 미리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넣기 전에 미리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씩 A에다가 쌓아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뭐 하나 변수를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숫자로 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라는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얘는 뭐 할까요? 아까 했던 애플 비어 하죠. 애플 비어, 이런 식으로 해보죠. 그래서 얘를 이제 A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B랑 C를 넣어주는데, 넣어줄 때는 A에 대괄호 하고 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사전 키워드, 뭐 말하자면 애플이죠. 애플, 그렇죠?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름은 뭐 맘대로 넣어줘도 돼요. 똑같이 B로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B로 똑같이 넣어줘도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내용물은 B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A를 해보면 이 안에 B라는 게 1, 2, 3, 4, 5라는 배열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한번 딴 걸 해보죠. 여기다가 이름을 뭐 리스트라고 이름을 짓고, 그거를 B다라고 똑같이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아까 그 B라는 건 그대로 있고, 리스트란 이름이 있는데, 리스트란 이름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B 리스트 했던 거, 그쵸? 1, 2, 3, 4, 5의 묶음, 요게 그거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CC는 C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세 개가 들어갔죠. 문자형인 CC랑 B, 그 다음에 리스트,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각각의 것을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 A에 우리가 뭐 CC의 첫 번째 양, 그러니까 첫 번째 양인 게 0번, 1번 첫 번째 양이에요. 뭔지 보고 싶다 라고 하면 CC, 요게 이름, 여기까지 이름이죠. 그쵸? 이거의 첫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하면 CC의 첫 번째 양인 비어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뒤에 두 번째 항 그럼 3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주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동시 처리할 때, 뭐 어떤 거는 이거는 뭐 스피시즈의 이름이고, 얘는 뭐라 볼까? 얘는 이제 뭐 리액티비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질량,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줘야 될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준다면, 딕셔너리형으로 구분을 해준다면 좀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처리에서 많이 쓰는 방식 중 하나예요, 역시 사전형 자료도 많이 쓰는 자료고. 여기까지가 이제 잘못 눌렀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타입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관한 것들. 네, 그러면